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도 더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6월이 될 텐데 6월 달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지 이론으로 우리가 인지라는 건 안다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의 사고 과정인데 어, 여기 오늘 이제 다룰 그 학자들은요, 삐아제, 그 다음에 아론백, 이렇게 두 사람을 이제 이론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삐아제는 인지 이론에서는요, 사람이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삶을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각각 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과서를 보면은요, 인간을 매우 주관적인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의 주관적 현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주관적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주관적 현실이 꼬였다든지 네, 빨간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검게 보든지 빨갛게 보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주관적 현실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래서 네, 안다는 거, 인지이론에서 안다는 것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지이론에서는요,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요, 인간을 사고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환경적 원인들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삐아제는 아동학자죠. 네, 삐아제가 아동들이 어떻게 인지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각을 하는지, 네, 그 지식을 어떻게 알아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삐아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바탕이 인지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삐아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는 지식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과정으로서 인식에 관심을 가져서 인지적 성숙 과정을 주된 연구 영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식은 경험을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걸 갖다가 내가 머릿속에 잘 이제 조직화하고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해요. 내가 어떤 뜨거운 거를 만졌어요, 아기가. 아, 뜨거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뜨거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나 애나 하고 뜨거우니까 손을 확 잡아당기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때요? 위험하다, 불쾌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해석을 내가 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데서 피하겠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보를 갖다 종합하고 복잡한 과제를 분석하는 포괄적인 인지적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저 뜨거운 거를 내가 한번 뜨거운 거를 이제 경험했으면 저기 가면 저걸 만지면 나는 뜨거워. 그래서 무서우니까 나는 거기에 가면 안 돼. 애기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또 차츰차츰 자라면서 복잡한 과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래서 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삐아제는 인식의 근원이 유아의 생물학적 능력에 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인지 과정이 점점점 발달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한 삐아제는 큰 호수였던 연체동물을 갖다 작은 연못으로 옮겼을 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유기체의 구조적 변화가 오는 것을 관찰하고 연체동물이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구조상의 유연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삐아제의 연체동물에 관한 연구는 인간에게서 유사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동이 나이가 들면서 사고 과정의 유연성을 보이면서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이런 발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인지적 구조를 변화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능은 환경이
적절한 다양성과 탐구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면 체계적인 방식으로 발달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아동의 사고 과정으로 동화, 조절, 그걸 새로운 지식에 대한 평형을 이루기 위한 기제로 제시하면서 성인의 사고 과정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임상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은 언어적인 기술을 획득하는 것처럼 사고와 추론 기술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면서 아동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발달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지는 지식과 의식, 사고, 상상, 추론, 문제 해결, 개념화, 분류, 상징, 지각, 학습 등 정신적 과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인지 이론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관한 이론은 성격의 한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의 다양한 발달 수준을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어서 인지적 측면의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아제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PPT를 한번 볼게요. 제가 등나무꽃을 여기 PPT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세요. 등나무꽃이 엄청 예쁘죠. 보라색 꽃이 아름다워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여기에 큰 파란 나무는 건강한 개인을 상징하는 의미를 제가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제 어깨동물하고 동그랗게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개인이지만 가족 체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또 좀 넓게 나가면 지역 사회 이렇게 또 넓게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사회로 국가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한 집단과 다 같이 연계된 우리의 삶 이거를 이제 상징하고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갖다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모자랄 때 우리가 필요한 이 삶에 필요한 것이 모자라고 부족할 때 심리적으로 무엇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원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론도 개인의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알기 위한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인식의 틀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PT 12쪽을 보면 생각과 행동과 신체 감각, 감정 이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네, 오늘의 이론은 인지 이론이니까 생각, 사고에 해당되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감정의 영향을 내가 뭔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내가 건너편에서 마주치는데 목사님이 뭔가 골똘히 급하게 어딜 가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 그냥 지나쳤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때요?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무시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런 사고가 이렇게 좀 왜곡된 사람 같은 우리 목사님마저도 나를 갖다가 무시하네 이렇게 이제 인지가 사고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죠. 일단은 그렇게 되니까 감정이 상하죠. 예. 그리고 신체 감각은 어때요? 목사님마저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서 몸에서 어떤 신체 반응이 오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행동은 집에 가서 기분이 아주 몹시 나빠졌다면 뭐라도 던지든지 뭐 이렇게 누가 이게 화풀이를 하는 이런 이제 행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고를 변화시키면 내 감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변화된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신체 감각이 나왔죠. 내 생각이 즐겁고 행복하면 우리의 신체도 릴렉스 되고 몸이 유연해요. 그러나 내가 화가 나고 긴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체에서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코티졸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온몸이 다 전투 상태로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싸운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 긴장 상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체는 완전히 경직되고 긴장에 아주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됐을 때 그것이 계속됐을 때 계속
내 사고가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은 항상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몸도 망가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는 법만 특히나 거기에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지만 내 병도 안 걸리고 또 장수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제 사고가 왜곡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이론을 이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PPT에 보면 이제 13번에 보면 머릿속에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고. 네, 근데 지금 여자가 이러고 있어요. 이 여자는 우울증에 걸린 여자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의욕이 없고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내 삶에 어떤 흥미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찢었어요. 그 다음에 노인을 보세요. 네. 네, 이거를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 같죠? 네, 그랬을 때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이 여자 우울증이고 이 할아버지도 절망하는 모습이잖아요. 또 개구리가 보세요. 개구리가 발에는 뭔가 하나 붙어 있고요. 지금 뭔가 잔뜩 안고 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도 하나의 제가 상징적으로 넣습니다. 인지가 왜곡된 사람. 나는 정말 열심히 뛰어야 돼. 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우리 처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강박에 시달리면서 정말 과부하에 걸리도록 일에 이제 몰두하는 개구리를 제가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가 왜곡돼 있을 때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 사회 현상에 많지요. 그래서 네. 안경을 이렇게 제가 넣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나와 그 다음에 이 사회와 그 다음에 내 미래가 깜깜할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사고가 왜곡됐다면 이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이제 해서 인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왜곡된 것을 바꿔주는 역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지치료의 핵심 이론은요, 인간은 사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에픽텍투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의 대철학자 에픽텍투스예요. 네, 노예였는데 원래 하도 지혜를 해서 해방시켜줬다고 합니다. 네, 인지란 인간이 심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에서는 사고, 기억, 상상, 판단, 문제 해결, 추론, 범주와 언어 등을 포함시켜서 인지를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사고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대상을 느낌으로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식적인 작용이 합리적 사고 과정이다. 그래서 지각이라든지 내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낀 그 지각, 그 다음에 뭔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상상하고 추론하는 거 모든 걸 포함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인지 도식이라고 이제 이게 인지 도식이 뭐냐? 저 사람이 인지 도식이 꼬였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네,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어원은 형태라는 의미예요. 도식은 하나의 어떤 형태 아니면 개념 이렇게 사물, 사건,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이 도식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반복되면서 전승하거나 세대 전수되죠. 일반화되는 행동의 구조나 조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식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감정, 거기에 떠오르는 심상,
이미지, 그 다음에 행동, 생각들의 의미 있는 배치임과 동시에 자료나 정보가 투입될 때 일종의 준거 틀로 기능한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야, 저기 삐딱이 왔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본 이 사람에 대한 준거 틀이죠. 그게 바로 인지 도식이에요. 나에 대한 인지 도식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나는 똑같은 변함없는 나인데 내 친구가 느끼는 나, 우리 부모님이 느끼는 나, 또 우리 교수가 느끼는 나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의 이제 사람마다 똑같은 나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대방이 느끼는 인지, 그런 준거 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도식은 정신적 준거 틀의 1차적 단위이면서 인간은 도식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네, 삐딱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죠. 네, 도식은 지식의 기본 단위로 이해의 하나의 틀입니다. 정보를 체계화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개념이나 또는 틀로서 외부의 사물을 지각하고 기억할 때 테두리가 되는 구조화된 지식으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영화는요, 태어날 때 많은 도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타블라 라사라는 그 행동주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말이 있죠. 인간은 백지로 상태로 태어난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근데 그게 바로 그것은 그 학자가 그렇게 경험주의 철학자가 얘기한 거고, 실제로 영화는 많은 도식을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빨기 반사를 해요. 반사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빨고 잡고 그 다음에 걷고 이런 이제 수많은 반사 행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생존 반사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빨든 것이 신생아가 그 도식이 신생아 반사 행동이 숟가락을 사용하게 되면서 빨기 반사는 숟가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 이제 음식을 넣는 형태로 이제 구조상 변화했지만 기능면에서 먹는다는 기능면에서 같지요. 그렇듯이 인간은 적응 과정을 통해서 새 도식을 계속 개발하고 기존의 것을 변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식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현실을 지각하는 사고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삶의 틀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틀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미와 관계를 체계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과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에 대한 의미, 네,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체계화 시켰는가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을 이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동이 지금 노는 것을 이제 이미지로 넣어봤습니다. 인지 발달 모델에서는요, 도식이라는 용어와 적응, 동화, 그 다음에 조절, 조직화, 평형화, 요렇게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동화는 뭐예요? 네, 자신의 도식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성이다. 네, 내가 동화가 됐어. 친구랑 놀다 보니까 처음에는 걔가 좀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동화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네, 이게 바로 자신의 이제 그 친구에 처음에 그 친구를 봤을 때 뭔가 쟤는 좀 독특한 것 같아. 나랑은 잘 안 맞을지도 몰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리다 보니까 네, 동화가 된 거예요. 자신의 도식에다가 그 친구의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갖다가 네,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도식에 적용이 된 거죠. 네, 조절이에요. 기존 도식을 변형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조절은 뭘까? 네, 다리가 4개 달린 애들은 다 개다. 이렇게 애기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그거는 개 그랬더니 아니 그건 사자야.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때요? 발 4개 달린 거 다 개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사자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갈기도 있네. 숫놈은 이렇게 생기고 앞놈은 이렇게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뭐예요? 기존에 다리 4개가 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걸 변형시켜서
그걸 다리가 4개가 다 개가 아니고 얼굴 생김새라든지 소리가 멍멍하는 게 아니라 어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호랑이도 될 수 있고 사자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평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조절을 통해서 인지적 성장이 일어나요. 아기들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 사자는 이렇게 생기고 개는 이렇게 생기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기고 발은 4개가 똑같은데 또 호랑이는 이렇게 생기고 미어캣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그거를 전부 이제 지식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적응하고 평형화되면 이것이 인지 발달을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적응은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동은 동화와 조절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동화는 새로운 경험을 기존 도식에 통합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조절은 새로운 경험에 맞추어서 기존 도식을 변형하고 수정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도식을 또 만들어요. 이러면서 지식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네. 조직하는 신체적 과정이나 심리적 과정들을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는 성향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을 인지적으로 체계화하는 거죠. 네. 우리의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수없이 많이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한옥에는 또 석가래가 그 천장에 한없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요. 그렇게 조직화하는 체계화해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얼마 안 돼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 행동이나 생각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조직화를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고, 네, 그리고 다듬어 가고 하는 발달 과정의 일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감각운동기는 아기가 태어나서 0세부터 2세까지를 감각운동이라는데 이때는요. 지식은 활동을 전제로 해요. 이때는요. 몸을 움직여서 모든 걸 다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가지 우리의 감각이 있죠. 네, 후각과 미각과 그 다음에 네, 촉각, 네, 청각, 맛보는 거, 뭐 이거 통각, 아픈 거 이런 거 다 모든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네, 활동을 하죠. 그래서 1단계 반사기. 네, 그냥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많은 반사적인 걸 가지고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을 갖다 애기들 모빌 가지고 누워서 막 팔다리를 흔들면서 놀아요. 그게 바로 신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빌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반복을 해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3단계는 이제 신체 반응에서 사물을 또 반복해서 사물에 대한 반응을 또 계속 반복해서 또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기 내가 먹고 싶은 사탕이 있네 그러면 네, 손을 가져가서 그걸 가져와요. 목적 달성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반응을 또 이렇게 이번에는 내가 손으로 가졌는데 다음번에는 아이고 애기들은요 뭐 머리도 사용하고 입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잖아요. 새로운 반응도 또 시도해봐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발달, 네, 아동 발달에서 네,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네, 많죠. 도덕성 발달, 네, 많아요. 그 중에 인지 발달이 네, 신체 발달 다음에 정서 발달 다음에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이 또 이제 보통 인지 발달은 정말 제대로 이제 그게 인지 발달이 되는 시기가 만 2세 18개월쯤 돼서부터 인지 발달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거짓말도 살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방 행동도 잘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사고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면은 반사기는 출생에서 1개월 정도인데요. 신생아가 벌떡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누우면요, 지가 활처럼 몸이 휘기도 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꽉 잡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반사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손을 잡잖아요. 네, 대상령 속성은 여기에 나온 대상령 속성은 어떤 물체나 사람이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네, 이게 이제
8개월쯤 되면 이게 나와요. 영속성이 생겨요. 2단계는 1차 순환 반응률 1개월에서 4개월인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3단계에서는 4개월에서 8개월 때 주위 환경에서 흥미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또 반복하려고 하죠. 딸랑이를 흔든다든지, 네, 짝짝꿍을 한다든지, 의도적 행동을 하나 목적 지향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없어진 물체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4단계는 8개월, 12개월 때는요, 의도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저 사탕을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키가 모자라네. 그럼 도구라도 사용해야지. 네, 그래가지고 막대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예상하는 능력도 생겨요. 이때 대상령 속성이 생겨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담요를 속으로 쏙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이 사라지면 아이고 없어졌네. 그런데 이때서부터는 담요를 들치고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을 이제 찾아내요. 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12에서 18개월인데 새로운 방법으로 사물의 특성을 탐구하고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적으로 행동을 나타냈죠. 그리고 보는 앞에 숨긴 대상을 찾으려 여러 곳을 살펴보고 찾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깍꿍놀이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커튼 뒤에 엄마가 얼굴을 숨기고 깍꿍 까꿍 이렇게 하면서 애기들이 이제 저 물체 뒤로 이렇게 사라지지만 엄마는 없어지지 않고 저 커튼 뒤에 있어.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이집도 가고요. 네, 엄마 안녕하고 어린이집 가서 배가 애들하고 재밌게 어린이집 잘 노는 동안에 우리 엄마는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내 맛있는 간식을 만들 거야. 이런 상상과 이런 이제 뭘 하면서 엄마와 헤어질 수 있는 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인지 발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표상기. 네, 정신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데 생기는 거죠. 사물과 사건의 내적, 네, 사자에 대한 표상의 이미지가 생겨서 머리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 아빠하고 같이, 네, 맛있는 걸 먹었어요. 빵을 좋아해서 빵을 먹었어요. 소보로빵.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내적 표상이 생기면서 아빠가 퇴근할 때 소보로빵을 또 사왔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소보로빵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사오셨네. 저녁에 퇴근할 때 아빠 손을 먼저 보지요. 아빠를 반가워서 하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이때는 지연 모방과 상상놀이를 해요. 그래서 막대기를 두들기면서 얘가 총이라고 생각하고 놀기도 하고요. 이때서부터 상상놀이가 시작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그게 하나의 이제 생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이름 네임을 붙여주면 애기들은요 그게 나름의 내적 대상을 가지고 거기 가지고 노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이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걸 하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동안 옮겨놓은 대상을 찾을 수도 있는 이만큼 이제 발달을 합니다. 네, 장 삐아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삐아제는요 스위스 태생으로 네사텔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네사텔 대학의 문학 교수였다고 그래요. 생물학과 자연에 관심이 많아서 10살 때 새에 관한 논문을 출판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소르본느 대학에서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비뇌 지능검사 표준화 작업에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비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04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아동을 갖다가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가정 교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공적인 이제 학교가 생겨가지고 학교가 이제 8살 되면 학교를 가잖아요. 그렇듯이 공적으로 학교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심리검사, 지능검사를 갖다가 만들으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프랑스 정부에서. 그래서 비네가 이제 이걸 만드는데 이 삐아제도 같이 이제 작업을 했다고 해요.
1929년에 루소의 연구 기관장이 되어서 아동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정립하고요. 특히나 삐아제는 자기의 자녀 3명을 갖다가 이제 관찰하고 하면고 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 이론을 갖다가 인지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정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아는 생물 유기체로 반사적인 충동을 갖다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외부 대상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어떤 도식이 생기고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적응하면서 인지 구조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서로는 지능의 심리학이 있고요. 발생론적 인식록 서설이라는 이런 이제 책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동은 환경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지 구조를 갖다가 재구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청, 후, 미, 촉각적인 자극과 그 다음에 거기에 두돌이 되면은 거의 말을 하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언어는 지적 활동 매개체로서 인간관계 형성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봤습니다. 삐아제의 인지이론은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바탕 인지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요. 인식은 경험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말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를 종합하고 복잡한 과제를 분석하는 포괄적인 인지적 활동을 말한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응? 모니터에 업으로 했구나. 네,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첫 번째가 감각 운동기예요. 아기들이 자랄 때 태어나서 2살까지. 그 다음에 전조작기예요. 2살에서 7살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체적 조작기. 7살에서 아동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전조작기는 유아기로 들어가고요. 감각 운동기는 영아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11살 이후부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지 발달을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삐아제의 이론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또 다시 책으로 볼게요. 이것이 감각 운동기 삐아제의 인간과는요. 인간을 매우 주관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은 객관적 현실이라는 게보다는 각 개인이 나름대로 부여한 주관적 현실을 갖다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개인의 정서와 행동과 사고는 현실을 창조해내는 방식, 즉 현실을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지이론에서 인간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